자, 일단 연속 확률. 분포를 봅니다. 연속 확률. 자, 연속 확률 분포를 보려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변수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자, 얘를 이해하셔야 된다.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쌤이 말이야 시계를 하나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그죠? 시계를 하나 주웠어요. 벽시계 아니지, 벽시계. 그죠? 벽시계 하나 주웠어요. 요즘 쌤이 이제 되게 심심해. 무료한 시간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 놀거리가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니진 않는구나. 그래서 시계를 주웠어요. 누가 버렸나봐.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져가. 이거 왜 가져가는 건 도대체? 자, 이게 시침이 날아가고 알겠죠? 분침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 여기 3, 6, 9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분침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죠? 가운데 스프링이면 빠졌는지 어땠는지 이게 탕 치면인가 빙글빙글 돌고 막 이래.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질문.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탁탁 치니까 빙글빙글 돌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막 치고 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탁 쳤어. 그럼 빙글빙글 돌겠지. 그러다가 얘가 딱 12시에 설 확률이 얼마니? 12분의 1 땡이고요. 360분의 1 오 땡이고요. 확률의 정의가 뭐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싫어. 다시 한번? 자, 이걸 막 쳤어 이렇게. 치고 놀고 있어. 그럼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그러다가 딱 12에 설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얼마야? 12시에 딱 설 확률이? 12분의 1. 아니라고 했잖아 임마. 아니라고 먼저. 수업에 집중을 해. 아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얼마? 자, 맞춘 친구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그걸 뭐라고 해? 극한값이 얼마야? 그것이 0이야 0. 얘들아 확률이 0이라고. 아니 그 원주상에 점이 몇 개 있어 얘들아? 무한계가 있잖아. 그지? 무한계 중에 딱 한 점만 물어본 거 아니야 쌤이? 그지? 무한대분의 1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 극한에서는 그걸 극한값을 0이라고 계산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확률이 0이야. 어떤 지점에 설 확률이 모두 다 0이야. 근데 좀 이상하지? 어딘가 쓰긴 쓸 텐데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그죠? 나타낼 때 10이랑 1 사이. 자, 여기가 1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2가 있어요. 이렇게. 자, 12하고 1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이 존재할 텐데 어떠한 그 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점에 설 확률은 무조건 0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딱 점에서의 확률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산학적 확률 변수에서는 뭐 x가 예를 들어서 11대 확률, 21대 확률, 뭐 아니면 뭐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이렇게 딱딱 얼마가 나올 확률들이 정해졌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서부터 나오는 이 확률 변수는 그죠? 연속적인 확률 변수 자체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확률은 의미가 없다. 왜? 그 중간에 무한대의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값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수를 세팅해야 되냐면 연속적인 확률 변수는 구간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구간.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x라고 놓은 거야. 이렇게 x. 원주상의 그 길이를 x. 그리고 이 길이는 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하자. 원 둘레가 지금 12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2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여기는 12등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될 텐데 이 x가 이게 지금 x축이에요. 이게 x축인데 x가 0과 1 사이에 즉 여기에 설 확률이 얼마야? 탁 쳐가지고 돌렸을 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게 12등분이 돼 있잖아, 그치? 그렇지, 12분의 1이라고 이제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아, 얘가 이렇게 요 영역에 설 확률이 얼마야? 이거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분에 해당되는 넓이 또는 전체 길이분에 해당되는 길이로 해석하면 이건 분명히 확률이 존재하는 거야, 맞죠?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맞니? 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확률 분포에서의 연속적 확률 변수는 딱 한 점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얼마? 0이다. 그래서 보통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냐면 구간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 알겠니?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연속적 확률 변수의 의미야. 되죠?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두 번째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녀석이 등장해요.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fx라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는 자, fx로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 fx. 자, 이 녀석은 말이죠. 이 녀석은 정의가 여러분들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옆에 좀 깨워봐. 자, 우리 뭐라고 나와 있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가? 함수 정의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하여 알파 x가 알파 이상 델타 이하에서 정의되는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때 그거를 그래, 알았어. 이거는 봤지? 얘들아? 네. 자, 그러면 누가 딱 선생님한테 정의를 한번 내려봐봐. 확률 밀도 함수 fx는 뭐다? 이렇게. 뭐야? 그 의미는 이해가 돼? 연속 확률 분수에서 범위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함수? 맞아요. 그걸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고 딱 와 닿아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함수야. 예를 들어서, 자 얘들아, 이런 거예요. 자, 이게 x축이야. 알겠지? x축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니? 확률 밀도 함수라 얘가 fx가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a부터 b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 이 범위 내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이게. 알겠니?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말이죠.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정의했어? 네? 자, 확률 밀도 함수와 x축과 둘러싸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고. 그게 연속 확률 분포를 자, 오늘 듣는 이 수업은 절대로 까먹지 마라. 아니 뭐 까먹을 수가 없을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 우리가 말이죠.
확률 밀도 함수의 의미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자, 다른 참고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해놔라. 얘는 어떤 단위 구간당 확률 값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읽어 보시면 바로 그 의미가 얘야. 알겠어요? 네. 이게 단위 구간당 확률이라고 했어. 자, 단위 구간당 무엇이라고 쓰는 녀석을 우리는 미적분에서도 공부했어. 뭐였지? 어? 아니 얘들아, 미적분에서도 공부를 했다고요. 아니 이런 말 못 들어봤니? 단위 시간당 변이, 이걸 뭐라고 불러? 또는 거리, 이런 개념이죠. 속도. 그래, 이게 바로 속도야. 알겠니? 아니 처음 듣니? 아니지. 얘가 속도야 얘들아. 그럼 이 속도는 시간 분의 변이 이렇게 쓰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렇잖아, 그지? 잘 생각해봐. 맞지? 네. 그러면 단위 시간당이라 했으니까 분모가 시간이야. 알겠니? 분모가 시간이고 분자가 변이야. 그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분모가 뭐고? 분모가 구간. 그렇지, 분모가 구간이야. 분자가 뭐야? 확률. 그렇지, 확률인 거야. 알겠니?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적분에서, 자, 수투에서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속도 함수래요. 알겠지? 자, 얘가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 fx, vx, 뭐 vx, vt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속도 함수, 그죠? vt. 그럼 여기가 이제 t축이라고 보고, 자, 여기 a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적분을 하래요. 알겠니? 자, 적분을 한다.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겠다. 식으로는 어떻게 쓰니? 이 부분 적분식이 어떻게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라고 써? 뭐식? 뭐 있지? vtdt라고 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졸지 말마! 중요한 거 하는데, 자, 얘가 의미가 뭐야? 아 그거 V 그러니까 그 옆에 위치. 자, 잘 들어봐. 여기 t라는 값을 하나 딱 세팅을 하면 이 높이가 vt야. 맞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서 dt의 의미는 뭐니? 아주 이걸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에 아주 작은 이 폭을 dt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러면 dt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뭐가? vt dt가. 그 이해가? 네. 자, vt dt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얘들아,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니? 또 변이. 변이야. 이게 졸라 작은 변이를 얘기하는 거. 알았니? 그 졸라 작은 변이를 a부터 b까지 다 더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 넓이가 결국 뭐냐? 변이값이다 이런 얘기야. 적분값이 변이값이다. 이게 변이로 나오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알겠니? 이해가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 fx라는 애가 이 fx라는 이 함수가 단위 구간당 확률이라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자, 여기가 x축이야. a라는 곳에서 b까지, 자, 이게 fx예요. fx라는 함수야. 얘가 y는 fx라는 함수. a부터 b까지 올 적분을 하래. 알겠니? 자, 이거 적분하라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라는 거죠. 이해갔지? 그러면 x라는 점 한 점을 잡고 이 녀석의 높이가 fx가 될 거야.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 작은 폭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dx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fx 곱하기 dx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는 거야. 네. 이게 뭔데 이게? 변이라니 여기에서 보라는 거야. 뭐야 얘가? 그렇지 바로 확률인 거야. 이해가 돼? 네. 구간 곱하기 fx란 거잖아. 그럼 그거 확률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가 아주 작은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a부터 b까지 다 더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다? 얘는 뭐가 나오는 거다? 그렇지 바로 확률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이게 바로 확률 값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확률이야.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확률이니까 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자, 저 x가 a부터 b까지 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구간의 확률로 표현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됐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fx라는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녀석은 자 밀도잖아. 밀도 그죠? 그럼 왜 하필이면 밀도냐? 부피분의 질량 뭐 이런 느낌이냐? 그게 아니라 단위 구간당 확률값을 밀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왜? 우리가 선생님 이거 기억나?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앞에서 등장했었지. 근데 그 질량 함수란 말 안 쓰고 우리 그냥 확률이란 말 쓰기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네. 부피분의 얘들아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밀도. 밀도잖아. 부피분의 질량 맞나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 맞지? 맞아요? 맞잖아. 이 단위 구간당 확률이 확률 밀도 함수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확률에 해당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에 질량자를 그 녀석의 의미를 갖다 쓰기 위해서 밀도란 말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확률 질량 함수인데 이 질량이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고. 이해가 됐니?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여기는 지금 확률이니까 구간분의 질량이 밀도 함수다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됐니? 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fx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성질이 있어요. 특징. 자, fx의 특징, 성질. 자, 중요하니까 자,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영태가. 자, fx의 성질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확률 밀도 함수 fx의 성질입니다. 단위 구간당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fx는 말이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알았니?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구간의 넓이의 의미가 무슨 의미다? 넓이는 곧 fx랑 둘러싸여있는 넓이는 뭐다? 방금 했잖아. 이 넓이의 의미가 뭐라고? 확률. 그렇지.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자, 확률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전체 넓이는 그러면 전체 확률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전체 확률은 항상 얼마? 항상 얼마? 1. 그렇지. 1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항상 1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더라. 확률 밀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래 얘들아. 자, 이렇게 생겼고 이 구간이 여기가 3까지 뭐 2까지래요. 여기까지. 자, 이거 x, 0, y는 mx.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래. 오케이? 그리고 구간은 0부터 2까지래요. 전체 구간이. 그럼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뭐여야 돼? 아니 여기까지밖에 없대.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2까지밖에 없대.
알겠어? 그럼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 그렇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하시죠? 전체 확률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거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건 존재할까? 확률 밀도 함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존재할까? 이거 x축 이렇게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겠죠. 왜 안 하니 이거는? 확률이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확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요. 그렇지 확률이 마이너스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단위 구한다 확률 값이니까. 자 fx가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알겠니? 그런 얘기예요. 자 상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fx는 확률 개념으로 그럼 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 맞지. fx는 확률이다. 맞아 틀리다. fx 아니 둘다 곱한 게 확률. 그렇지 여기까지가 확률이야. 알겠니? 네. dx는 항상 붙어 나오니까 그러면 의미 붙어 나오는 것까지 확률이야. 네. 그럼 뭐 선생님 뭐 fx를 그냥 확률 받으니 어차피 붙어 다니니까 네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냥 fx 확률처럼 봐도 되지만 적어도 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적분 공부 안 한 친구들한테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확률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의미 다 이해되잖아, 그치? 그렇죠? 이걸 같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투 공부하는 거 복습도 할게요. 알겠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 밀도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앞부분 내용이었어요. 자, 한 내용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 시작. 선생님 dx가요. 네. 위에 범위라고요? 아니 얘들아 넓이는 직사각형을 보통 넓이로 치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면 이 작은 폭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밑에 쓰기 좀 그래서 요게 바로 dx라는 거예요. 요 폭을 dx 폭 수투에서 배울 때 dx는 x를 문자로 취한다는 뜻 아니었어요? dx는 문자로 취한다? 네,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 fx에서의 식에서 만약에 dx가 뒤에 붙어 있으면 그 x를 문자로 취한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x를 문자로 취한다가 아니라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거든. x가 변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네. x가 변수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dx dy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이렇게 dx dy 또는 dy dx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f 프라임 x의 의미지. 맞아요? 자, 이거 fx라는 녀석을 미분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 뭘로 미분했다? x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y를 x로 미분하였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근데 이 녀석하고 같은 의미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지. dy는 f 프라임 x dx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자, 이건 어디에서 나온 녀석이냐면 y는 fx라는 애가 있잖아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럼 이 녀석을 미분을 하는 거야. 변수로 보고 알겠지? dy라는 말 자체가 y를 변수로 봤다 이런 얘기니까 이해가 돼요? 그 y를 변수로 보면 미분하면 뭐가 돼? 아니 그냥 1이지 1. 미분을 하면 y를 변수로 보면 x를 미분하면 1이듯이 y를 변수로 보면 미분하면 1이잖아. 그럼 1이라는 애를 앞에 딱 쓰시고 y를 변수로 미분했다 dy를 써준 거라고요. 의미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얘를 미분하긴 할 건데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를 써주고 일단 뭘로 미분했냐를 써주는 거야. 뭐로 미분했어요? x로 미분했지. 그래서 dx라고 써주는 거야.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dx라는 의미는 아주 작은 x 값이라는 의미, 즉 적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의미 하나랑 그 다음에 x로 미분하였다라는 어떤 미분 변수에 대한 근거,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금 미적분 공부를 하는 사람 손 들어. 너는 미적분 다 하냐?
지금 어디까지 했어? 마지막 귀납법 남았어요. 귀납법? 정적분까지 원이고 미적분 얘기 임마 이 미적분. 정적 귀납법이야. 그건 수원이지. 미적분 다 해? 정적분까지 정식까지 했어요? 그럼 거기에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공부해봤을 거야, 맞지? 아니, 그럼 미분에서 나오는데 정적분을 했다는 녀석들이 미분을 음함수 미분법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적분을 했다며. 네. 아니 적분을 했다며. 그럼 미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야. 아 너네 지금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수투 미분 적분 이 수투는 미분 적분이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적분을 얘기해요. 아까 아니야. 그거 아주 아 이건 안 하는 거지? 네네. 아 깜짝이야. 어려워요. 이거 안 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여러분들의 의미를 dx의 의미를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x로 미분했다라는 어떤 미분 변수에 대한 근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작은 x값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dx 다시 써먹기 되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써먹을 때 많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재미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깔때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렇죠? 물을 집어넣는데 뭐 1초에 2씩 올라가게끔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제 그렇죠? 이 문제 좀 빡세지 않아요? 이게 처음 느끼는 사람들은 좀 빡셀 수 있지.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자, 이게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자, dx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건 이제 쉽다. 이게 1이고 예를 들어 얘가 r이고 이 높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2r이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놓지 말고 얘 5고 얘가 10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에다 물이 1초에 이만큼씩 차오르게끔 예를 들어서 1초에 이만큼씩 차오르게끔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럼 물이 딱 절반 5만큼 찼을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본 적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 부피를 t로 계산을 해야 돼. 얘가 지금 높이가 지금 2t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럼 반지름 뭐야? 당연히 t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파이 t 제곱 곱하기 2t 해가지고 그 녀석을 미분해서 얼마?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죠? 원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dx, dy라는 어떤 그런 의미, 변화율의 개념을 좀 잘 아신다면은 얘가 높이가 딱 5가 됐을 때에는 반지름은 당연히 2분의 5가 될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럼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일 테니까 여기서 아주 작은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여기에 높이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순간적으로 이만큼이 차오르는 거니까 dh 즉 순간적 변화율이 얘가 2가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요 조그만 원기둥 있잖아요, 그치? 이 조그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런 dx, dy를 응용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재미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사실 특히나 수투 같은 경우에 변화의 문제들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다 기본기를 다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들도 되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대요. 여러분 함수가 있어요. 이거 2 0 1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y 이퀄 뭐 예를 들어서 t라는 녀석을 이렇게 하나 놓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저 두 개의 넓이를 더한 녀석을 우리가 어떤 함수 ft다 이렇게 놓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가요? ft다 이렇게 놓기로 하는 거예요. ft? 그럼 여기가 t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두 개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
나오는 t 값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얼마냐 얘? 얼마일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변화율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면 존나 어려운 문제 이게. 알겠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얘가 조금 움직이니까 이 정도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버려. 이제 우리가 요 ft라는 함수에 걸리는 애가 요만큼이고. 그럼 의미가 이제 봐봐요. 요만큼은 늘어나고,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요만큼이 줄어드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이렇게 함수가 변화율이 음수니까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늘어난 애가 이제 더 커지고 줄어든 애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더 증가한다고. 그러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감소하다 증가해?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 반드시 최소값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최소값을 어떻게 찾냐 이게 이제 언제 했어? 플러스 변화율과 마이너스 변화율이 같은 때란 말이야. 알겠니? 그건 아주 순간적일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든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언제겠어? 이게 똑같을 때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 그 정답은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이제 dx, dy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만 풀리는 풀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 공부할 때, 특히 수투 공부할 때, 미적분 공부할 때는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깊이 있게. 알겠지? 기본은 당연한 거고, 하시다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투를 잘 해놓으면 미적분 할 때 좀 더 편합니다. 되게 편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만 휴식. 자, 정기분포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정기분포로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마치 종을 이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종처럼 생긴, 그죠? 또는 뭐 모자, 이런 형태로 생긴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녀석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자, 이게 바로 정규분포고,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평균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대칭축이 돼요. 자, 이런 상태.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점근선의 개념이 되는 거란 말이야. x축 자체가 지금 점근선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넓이랑 왼쪽 넓이 다 합친 게 지금 얼마냐면은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의 오른쪽 넓이는 얼마라는 소리야? 0.5가 되겠죠. 맞아요? 왼쪽에 n보다 작은, 평균보다 작은 이 녀석의 넓이, 얘도 마찬가지 0.5가 되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뭐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뒀을 때 이 a하고 b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확률이 되는데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x가 a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다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근데 자, 생각을 해봐요. 요거 이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있게 없게? 없죠. 없어요? 왜냐면 아까 뭐라 했죠? 딱 그 점일 때 확률은 얼마를 상상? 0이라고 했잖아, 그치? 사실 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자, 따른다는 표시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죠? 우리 이항분포할 때 썼어요, 그죠? 정기분포를 따른다 n 이렇게 씁니다. n이라고 쓰고 여기다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n은
뭐의 약자냐면은 뭐의 이니셜 따온 거냐면 normal 무슨 뜻이야? 평범한 이런 뜻이죠, 그죠? normal distribution 그러니까 평범한 분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왜 평범한 분포냐 이 얘기야. 왜 평범한 분포일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통계를 내면 다 이 모양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의 학교 학생들의 키위에 대한 평균을 한번 내보자고. 그러면 거의 뭐 한 170에서 180 사이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대부분이? 그래 안 그래? 거기 어딘가 평균이 있겠지. 거의 싹 다 몰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안 그래? 네. 너네 학교에 뭐 2m 30짜리 많아? 2m 20 많아? 아니잖아. 키가 110. 고등학교 2학년 평균 기준 키가 110. 별로 없죠? 120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은 그 평균에 밀집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너무 당연한 분포 상태다 이런 게 알겠죠?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게 정규 분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야 그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곡선이니까 당연히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적분식이 만만치 않다. 왜? 이 함수 자체가 초월함수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겠지만 자연대수 2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투를 공부한 사람이 수투만 공부한 친구가 통의 이 적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적분 공부하면 할 수 있냐? 아니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네, 표가 주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시간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다음이 아니죠. 자, 이 녀석을 표준화라는 것을 합니다. 뭘 한다고 얘들아? 표준화를 합니다. 정규분포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푼다. 그럼 도대체 표준화가 뭐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표준화. 네? 표준화 뭐야 도대체 여기. 자, 우리가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수를 하나 z를 만들어내는데, 네? 자, z라는 녀석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이 표준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편차 뭔지 아시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값을 우리는 새롭게 변수 z라고 세팅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 식으로 써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x 마이너스 평균 m 이게 편차잖아, 그지? 그것을 표준 편차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으면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z의 평균이죠, 그죠? 자, 이 z의 평균이 얼마냐면 0이 돼요. 자, z의 분산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선생님 평균이 변할 수 있고 평균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네! 상관없이 무조건 평균과 분산이 0과 1로 바뀐다 이 소리야. 다, 싹 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그죠? z에 관한 어떤 분포 상태를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z 분포를 그려보면 함수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래 있던 함수 fx가 있는데 이 x 대신에 그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함수의 평행이동과 확대 축소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면 평행이동 했어. 자, 먼저는 뭐 했다? 시그마분의 1이라는 확대 축소를 했어.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을 대입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했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그럼 확대 축소하고 평행이동을 했으면 얘를 확대 내지 축소를 했고 알겠어?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 모양새가 거의 유지돼 아니면 완전히 뒤틀어져. 그러니까 뒤틀어진다는 막 뒤집히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아니지.
아니지.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좁아지거나 약간 넓어지는 경우는 있다. 저 모양 거의 그대로 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네. 그럼 이때 평균이 얼마냐?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평균이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증명을 할 거예요. 자, 0이 돼.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이 값도 A라는 값도 이쪽에 오면은 A'이라는 어떤 값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저 A를 X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요 값으로 바뀔 거 아니야? 저 B라는 값도 여기다가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B'이라는 어떤 값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때 요 확률을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재미난 건 얘를 표준화시킨 그러한 상태의 분포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른쪽 0보다 큰 쪽 보통 뭐 3까지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값 B'에 관한 어떤 값이 딱 정해지면 요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확률 자체는 표가 제공이 됩니다. 알겠어? 표가 제공이 된다는 말이야. 이해갑니까? 표가 제공이 돼. 이 표가 바로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녀석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이 엄청 쉬워. 그리고 수학자들이 이 표는 그냥 아예 다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확률 다 계산해 놓은 거야. 불편할까 봐.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그 수능 보면은 표준 점수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원점수, 표준점수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고. 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원점수는 100점 만점이 100점이잖아, 그치? 원점수 100점 이렇게 있는데 이걸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뭐 130점이다, 134점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100점을 넘어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런 거야. 원래의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영택이가 네. 영어 시험을 봤어요. 네. 90점을 맞은 거야. 현실 반영 잘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태우가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그 30점을 맞은 거야. 에? 자, 3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90점 맞은 영택이를 뽑을 것이냐, 30점 수학 30점을 맞은 태우를 뽑을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지, 그지? 근데 점수만 놓고 보면은 누가 잘했다고 느껴져? 90점 맞은 영택이가 더 잘한 것 같아 느낌상, 맞지? 근데 있잖아, 그 해에 있잖아, 영어 엄청 쉬웠어. 영어 평균이 95점이야. 알겠어? 영어 평균이 95점이었는데 우리 영택이 지금 90점을 맞은 거야. 아이고. 수학은 존나 어려웠어. 평균이 15점이야. 오. 알겠어? 그럼 우리 태우가 지금 30점 맞았다고. 야, 그럼 생각해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잘 본 거야? 태우가 더 잘 본 거지.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 받고 못 받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축에다가 올려놓고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영어 점수 분포가 따로 있고 수학 점수 분포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하나의 틀에다 올려놓고 보고 싶었던 거야. 누가 더 잘했는지 잘했는지 더 못 받는지 잘 받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얘기 알겠니? 그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인 거야. 알았니?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에다가 공통된 하나의 틀에다 올려놓는 작업이라고. 이해됐나요? 네. 정규 분포는 졸라 많겠지.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가 조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규 분포를 이룰 테니까. 알겠니? 근데 그런 녀석들을 하나의 틀에다가 표준화된 어떤 하나의 틀에다가 올려놓고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된 게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야.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 하고요. 얘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얘를. 알겠지? 이 전체 평면에 있는 요 전체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되는 이 확률 자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왜 Z의 평균이 이 새롭게 만들어낸 표준화된 이 녀석의 평균이 왜 0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자,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Z의 평균을 구합니다. Z의 평균은 2Z 이렇게 될 거고 자, Z가 뭐였다? 요 녀석이었지, 그지? 그러면 얘는 시그마분의 X-M의 평균을 구하라는 소린데 자, 각각을 좀 분리해서 보면 자, 기대값이고요.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야. 그렇죠? 시그마분의 M이다. 선생님이 그랬죠? 어떤 얘기를 했냐? 평균의 성질은 뭐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는 느낌이 있다. 그치? X에다가 시그마분의 1배를 하고 얼마를 더하면 그대로 반영된다고 그랬지. 그치? 네. 맞아요? 자, 고개 들어. 어딜 보냐? 자, 고개 들어. 여기다 봐. 자,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분의 1만큼을 곱했잖아, X에다. 그러니까 기대값도 그만큼이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그마분의 M만큼이 줄어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 값이 뭐야? 기대값,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얘가 평균이야 얘들아. 네. M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얼마겠어? 얼마야? 0이다 이 소리야. 알았니? 그러면 이 평균이 얼마건 상관이 없이 얘는 무조건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다.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Z의 분산도 알아볼 거예요. Z의 분산은 자, 시그마분의 뭐 X 자,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니까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더했다 뺐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 녀석은 평행이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평균도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벌어진 정도,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나머지 얘만 보는데 자, X에다 얼마를 곱했어 지금? 시그마분의 1을 곱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거에 곱한 거에 그냥 나와 제곱해서 나와? 제곱해서 나온다 했잖아. 이게 당연하다고 그랬죠?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VX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X의 분산이 아까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지? 아니,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잖아, 맞니? 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1이다 이 소리예요. 시그마 제곱분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해됐나?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에 뭘 하나를 예를 하나 들어서 볼까? 네. 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fx가 확률 밀도 함수래. 확률 밀도 함수. 근데 다음 쓰는 걸 여러분들이 뭔지를 대답을 해본다. 자, 인테그랄. 자, 전 구간 A예요.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의미하는 건 알겠지? 자, 전 구간에서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항상 얼마일까? 확률 밀도 함수 1이죠. 네. 아니, 전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확률인데 전체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당연히 1이야. 알았니? 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전 구간에서 x 곱하기 fx dx는 얼마야? 뭐니 이게 의미하는 게? 여기 안 봐? 영태가! 네. 쫄지마 이거사. 자, 얘 얼마야 얘가? 의미가 뭐야 이게? x를 갖다가 그냥 fx를 적분한 거 아닌데? 예? 아닌데? x를 fx를 적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냐 그게? X? X 0. 0. 자, 잘 봐. 수학을 얘들아 잘하고 싶지 솔직히.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런데 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원마다 배우는 내용들이 다 다른데 그게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어. 알겠니?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 선생님이 갑자기 확통 수업하다가 적분 얘기해주고 막 이러잖아. 이건 연결성이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주 봐둬야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물론 그걸 뭐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단원 간에 연계된 어떠한 내용들을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런 형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수학이 엄청 쉬워져 점점. 알겠니? 오케이?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이 확통 단원은 통계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적분과 너무 유사성이 짙은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녀석들은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소리야. 네.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했어? 확률. fx 그렇지 확률이잖아. 변수 x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데 뭐라고 했어? 평균 기대값이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럼 얘는 뭐겠니? 인테그랄 전체 구간에서 x제곱 fx dx는 뭘까? 분산? 제곱에다 확률 곱해 다 더했잖아. 네. 뭐야? 제곱의 확률. 제곱 평균이죠. 네. EX 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자, x에서 m을 뺐고 이거 평균이 요 값이 m이라고 했을 때 요걸 여기다 넣은 거야. 얘가 뭐야? 분산. 그렇지. 이 vx 개념인 거야. 분산. 알겠어? 이해가 됐니? 네. 네? 그래요. 좋아요. 이런 거야. 알겠지? 자,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외울 수 있는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 앞에서 했던 거 지금 한 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싹 다 좀 외우세요. 몇 번 써보면서 외우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외우는데 4개요. 4개밖에 없어요? 아닌데 5개요. 다섯 개? 아, 요거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되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의 정규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252쪽이요. 네, 맞습니다. 252페이지 맞나요? 응? 250 그렇죠. 이항분포의 정규. 네, 252페이지 맞아요. 자, 이항분포의 정규하다. 자, 얘들아, 이항분포는 무슨 확률 분포다? 이산 확률 분포야. 알겠니? 네. 자, 정규화 시킨다라는 것은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정규 분포를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정규 분포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연속 확률 분포죠. 맞습니까? 네. 자, 이 산을 연속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해됐나? 네. 자, 방법이 뭘까? 이 소리예요. 방법이 뭘까?
봐요. 0이라는 수가 있고 1이라는 수가 있고 2라는 수가 있어. 자, 점을 예를 들어서 3개만 딱 찍으면 얘는 뭐다? 이산적 별량이지. 네. 그렇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2분의 1도 찍고 2분의 3도 찍었어. 그럼 5개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얘는 떨어져 있는 변수인 건 확실해. 그치? 네. 이해하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다시 4분의 1,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점을 계속 더 늘려갑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무수히 찍어버리면 그죠? 얘는 마치 뭐 예를 들어서 2의 뭐 2533제곱분의 1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당연히 떨어져 있는 이산적 별량이지만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점들을 쫙 열거해 놨을 때 거의 연속처럼 보여 안 보여? 거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산적인 별량들이었다. 근데 이 시행의 수 자체, n값 자체가 시행을 많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번만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분포 상태를 따져봤어. 이렇게 확률을 딱 10번만 던져서 이항 분포니까 독립시행일 거 아니야. 맞아? 그 10번만 던져가지고 분포 상태를 따져본 거랑 20번 던져서 따져본 거랑 30번 던져서 따져본 거랑 1000번 던져서 따져본 거랑은 분포 상태가 약간 촘촘하게 가느냐 딱딱딱딱 떨어져서 가느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 녀석들을 말이죠. 자, 이게 시행 횟수야. 진짜 나타나는 횟수야. 알겠죠? 이게 횟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타나는 횟수에 대한 우리가 이 확률값을 계산을 쭉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져버리면 점이 이제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렇지? 그 확률들이 첫 번째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뭐 여기,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이제 쓰면 좀 그렇고 자, 점으로 나타날 테니까 여기, 뭐 여기, 여기,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시행횟수가 10번 정도면은 그래서 얘를 연결해 보면은 사실 이게 곡선 아니지만 마치 곡선이 이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의 곡선이 나온다고. 뭐냐니 알겠니? 이게 시행횟수가 몇 번 했을 때? 10번 했을 때더라 이러니.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이 시행횟수를 한 20번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점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것을 곡선처럼 연결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n이 21대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n이 21대 이런 식의 곡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얘가 30회 이상을 던지는, 즉 30번서부터는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연결을 시켜보면 마치 이렇게 생긴 모양처럼 찍히게 돼요. n이 30인 경우. 알겠어? 물론 당연히 곡선은 아니죠. 이렇게 점으로 찍혀 나가겠죠. 이렇게. 이런 확률들을 곡선이 있다 가정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저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야. 네. 근데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지? 뭐랑 비슷하니 얘가? 아까 그거. 바로 정규 분포랑 굉장히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야. 네.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n이 30회 이상에서는 그렇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왜 30회라고 물어보면 안 돼.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 30회 이상부터는 찍히는 점들이 그 값들이 연결해 보면 정규분포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알겠어? 정규분포처럼 쓰자. 야, 우리 그렇게 쓸래? 오케이, 그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처럼 쓰기로 한 겁니다. 뭐일 때? 30회 이상일 때. 그럼 x가 그죠? 자, 봐봐. x가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자, 평균이 m이고 시행횟수가 n번이고 확률이 p인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라갈 텐데 이때 평균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np 나오는 거 아까 했잖아, 그지? 예전에 한 거야. 그 다음에 vx. 자, 분산 어떻게 나와요? npq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n값이 30회 이상이 벌어지는, 자,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 x가 마치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일 텐데 이 평균 값이 뭐다? np였지, 그지? 네. 그래서 이 평균이 바로 np 이렇게 되는 상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바꿔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시행횟수 많아지면 정규분포처럼 볼 수도 있으니 평균과 분산을 구해놓고 그걸 정규분포처럼 생각하자 이런 뜻이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바로 np와 얘는 분산 쓰는 거죠. npq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시행 횟수가 많으면 정규분포처럼 생각하자.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누구랑 누구를 써? 평균과 분산을 쓰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얘가 평균, 얘가 분산이니까 이렇게 이제 쓴 거지. 이건 뭐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규분포는 무조건 평균 분산을 쓰는 거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니? 200. 아니. 연속부터. 244. 자, 244페이지. 자, 영태가 네. 그 데스크에 좀 갔다 와. 데스크 가서 결제 좀 해. 숙박료 좀 결제하고 와. 계속 여기서 찾아할 거면.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2a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어요. 0부터 2까지고. 이때 상수 a의 값과 자, 확률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났어요. 자, 2ax 플러스 a는 누가 두들겼지? 네. 프린트 좀. 네네네.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게 딱 집중하고 있어야지. 자, 여기서 2ax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은 a를 바깥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 2분의 1, 0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죠? 네. 맞아요? 자,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a 값이 무조건 뭐 해야 되겠냐? 양수여야 돼.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고. 자, 구간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여기 2까지 끊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무조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겨 먹어내고 따라서 요 넓이가 뭐가 돼야 된다 얘들아? 이게 전체 구간이야 0부터 2까지가. 네. 그럼 이 넓이가 얼마나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고요. 왜?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의미가 뭐라고? 확률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a고요. 자, 요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 2ax 더하기 a는 5a가 되겠죠? 자, 여기 5a예요.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a, 여기는 5a. 자,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 1은 어떻게 나온 거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윗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a 플러스 5a 6a가 되겠죠? 곱하기 높이 2. 자, 그럼 얼마예요? 6a가 되겠죠? 자, 이게 1인 거니까 따라서 a 얼마? 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얘가 y는 2분의 1이니까 x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맞아요? A값 구했잖아. 그죠? 그러면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예? 맞습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이건 넓이 나오죠? 구할 수 있지? 자, 구해주시면 돼요. 그게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자, 1-3번 보자.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f1-x, f1 플러스 x 이게 무슨 뜻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아그 Y축대칭 아닌데? 야. X는 1대칭. 그렇지. x 이퀄 1의 대칭이죠. 1보다 조금 클 때 함수값하고 1보다 좀 작을 때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는 거니까 항상 1의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번 보겠어요. 254쪽이. 네. 자, 제물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 평균이 60kg이래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이랬어요. 이때 오른쪽 표준 정기 분포를 이용해서 다음 무릎에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제물포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평균 60kg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kg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기 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 60, 분산은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72.5kg를 찍어봐요. 자, 오른쪽에 있겠죠. 72.5 맞아요? 네. 이상이니까 이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됐나 여기까지? 네. 자, 근데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전체 몇 %냐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거기 보니까 표준 정기 분포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킵니다. 자, 표준화를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얘들아? 표준화 어떻게 한다? Z를 어떻게 세팅해요? 자, 따라 읽어. 자, 표준화란 표준하란 편차 나누기 편차 나누기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자, 표준화가 뭐라고요? 편차 나누기 표준 편차.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알았니? 네. 자, 다른 거 까먹으면 안 돼. 오늘 한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알았니? 네. 자,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편차는 x에서 평균 6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눈 거라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알겠니? 자, 이렇게 되면 이 z는 분포가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알겠니? 대신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이 1이다 이 소리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표준화 시켰을 때 72.5kg이라는 녀석도 표준화가 되겠죠. 표준화 시켜보자. 얘를 점수를 표준화 시켜보면 얼마가 되니까 여기다 72.5를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얼마야? 12.5가 되죠? 네. 자, 12.5는 얼마인지 2로 나누면 6.25? 6.25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잠깐만. 아닌데? 아이씨. 표준 편차가 5네요. 뭐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왜? 표준 편차 5지? 선생님 잘못 봤어요. 뭐 내 잘못이지. 문제 똑바로 못 읽고. 자,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2.5. 2.5. 자, 2.5가 된대. 근데 요 확률이 필요해, 그죠? 맞아. 근데 전체 오른쪽 전체 확률 얼마? 0.5, 그지? 근데 표준정기 분포표에서는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0부터 2.5까지 확률이 나와 있어. 거기 지금 잘 보시면 표를 봐봐. 0부터 2.5까지 확률이 얼마나 나와 있어? 0.4938. 그렇죠. 여기가 바로 0.4938이라는 소리야. 알겠니? 얘들아, 우리 이제 여기서 산수만 잘하면 돼. 0.5에서 0.4938 빼주면 얘겠지. 그게 이해가요? 그게 확률이야. 거기다 100을 곱한 게 뭐? 퍼센트가 되는 거죠, 뭐. 네. 이해가 됐나요? 퍼센트를 구하라 했으니까 거의 구한 거에다가 100을 곱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2번. 몸무게가 52.5kg 이상 70kg 이하인 남학생은 전체 약 몇 명인지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건 1번이었고요. 자, 그럼 2번 어떻게 하느냐? 자, 마찬가지 똑같이 해요. 자, 얘가 60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평균 분산 똑같이 가는 거니까 됐고, 얘에서 지금 52.5와 72야 이랬어요. 52.5는 여기 있을 거고 70은 여기 있겠죠. 자, 이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표준화를 한다. 자,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 그렇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Z 분포, 즉 표준 연기 분포로 바뀌는데 여기 0이고요. 자, 52.5는 얼마로 바뀌니? 그래서 52.5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어허. 어? 1.5. 1.5. 자, 오른쪽 70은 이가 되나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건데, 아, 선생님 마이너스 1.5가 없잖아요. 자, 0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잖아. 1.5까지를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2까지의 확률과 0부터 2까지 확률과 0부터 1.5까지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3번. 자, 이투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상위 8%는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자,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 표준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자, 1등을 받는 학생은 최저 점수를 오른쪽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투스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점수 분포 상태를 보면은 지금 평균 수학 수행 평가 성적이 평균이 30이래요. 공부 더럽게 안 하나 봐요, 얘네들. 자, 그 얘가 지금 평균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된대요. 5의 제곱이 분산이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1등급은 몇 퍼센트만 받는다, 얘들아? 1등급은 8%래요. 자, 그럼 1등급을 받는 점수 몇 점 이상은 1등급을 받겠지. 너네가 한국말로 바꿨을 때 이런 거야. 몇 점 이하가 받아, 몇 점 이상이 받아. 몇 점 이상이 1등급을 받겠지. 네. 자, 그럼 그 몇 점 이상이 되는 이 점수가 있을 거고, 이 녀석들이 1등급을 받는데 그게 8%란 얘기예요. 8%는 다시 이야기하면 0. 얼마라는 소리야? 0.8이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0.08이라는 소리는 이쪽이 얼마라는 소리야? 0.4이라는 소리야. 알겠니? 이 부분이 0.4이라는 소리라고요. 왜? 더해서 0.5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갔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수는 내가 궁금해. 이 최저 점수 몇 점 받아야 되는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못 구하니까 뭐를 한다, 얘들아? 표준화를 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Z란 녀석을 x-30 나누기 얼마? 5를 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자,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생긴 분포가 나올 텐데, 여기 0일 테고, Z 분포고, 자, 이 녀석이 표준화된 점수가 필요한 거야. 알겠니? 자, 이거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 표준화된 이 점수는 1.4. 일단 얘가 얼마야? 지금 0.42가 나오는 애가, 여기가 0.42가 나오는 애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1. 4. 그렇지. 1.4 이렇게. 그럼 이 1.4와 이 녀석과의 관계는 바로 A를 여기다 넣었을 때 Z가 1.4라는 소리라고. 이해가 돼? 이거 그냥 보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1.4는 5분의 A-30이다. 즉 5를 곱한 다음 30을 더해주시면 A 값이 나오는 거죠. 네. 37점이야. 이해했니? 그래서 최저 점수는 37.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두 개 남았니? 네, 두 개 하고 졸라 아프네 정말. 자, 4번 3번 몇 번이야? 4번 맞죠? 자, 4번 봅니다.
어느 대학에 몇 00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은 75%, 합격자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는데 132명 이상이 등록했대요. 자, 표준정기표를 이용해서 등록했을 확률이죠. 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아이씨. 자, 등록 비율이 지금 75%래요. 그죠?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았대. 192명. 자,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랬대요. 정시 모집 합격자야, 합격자. 얘네들은 일단 벌써 합격을 한 거야. 알겠니? 합격했는데 등록할 확률이 얼마라는 소리야? 75%라는 소리예요. 즉 4분의 3인 건가요? 맞니 얘들아?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예요. 그러면 합격자 중에서 합격자들 192명은 각각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지. 독립시행 확률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러면 등록 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이항분포를 따라갈 거고 전체 192명이 있었으면 각각 확률, 등록할 확률은 4분의 3으로 일정하다. 항상.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네. 이해됐나요? 자,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등록한 학생이 132 이상 등록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 확률을 구하래요.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132명, 133명, 134명부터 쭉 해가지고 192명이 될 확률을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숫자가 존나 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알았니? 야 192번이면 30번을 훨씬 상회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처럼 푸는 게 편하다는 거야. 정규분포화 시킬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평균분산을 빨리 구해. 뭘 구해? 평균분산을 빨리 구해요. 자, 평균 얼마야? 빨리 계산해. 나 배 아프니까. 빨리. 144. 144. 나 몰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야. 자, VX는 여기에다 4분의 1을 다시 곱하는 거 얼마야? 36. 자, 이건 6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6이라는 소리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녀석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이 144인데, 그죠? 평균이 144인데 이게 x야 지금 132명 이상이 등록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이 상태에서 못 구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표준화를 시킨다. 알겠죠? 표준화 어떻게 시키는 거라고요? 편차 나누기. 편차 이거 얼마야? 144 나누기 얼마? 6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132를 표준화를 시키면 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얼마? 빨리 계산해봐. 마이너스 2죠? 네. 자,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절반 딱 띄워가지고 이 오른쪽은 0.5 알겠니?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가 0.477인가요? 네, 그걸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200g. 자, 그 다음 표준 편차 20인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표준화된 그냥 정규분포를 일단 먼저 그리고 시작하세요. 평균이 200이죠? 자, 평균이 200. x.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20의 제곱 분산이 되겠고요. 자, 이 공장에서는 2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10,000개 중에서 임의를 추출할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불량품이 되려면 자, 일단 불량품이 되려면 240g 이상이어야 돼. 알겠니? 자, 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자, 이 상태에서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하자? 표준화 시켜요. 자, 그래서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Z라는 녀석을 표준화 시키면
자, x에서 평균 200을 뺀 거. 자, x-200을 2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240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 확률이 필요한 건데 이게 불량품대로 확률인데 0. 48 여기 0.477이죠? 0. 아닌가? 48 아, 0.48이라고 돼 있구나. 자, 0.48이에요. 자, 그럼 얘가 0. 얼마? 0 0이가 되겠죠. 자, 그럼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몇 개를? 만 개를 지금 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인 거잖아요. 즉 100분의 2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y를 이 불량품이 나오는 횟수예요. 자, 불량 나오는 횟수. 자, 횟수를 y라고 두면 자, 이 녀석은 이항분포를 따라간단 말이야. 알겠니? 횟수가 총 10,000개. 알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확률 자체는 100분의 2, 즉 0.02의 확률을 갖고 불량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이 불량 나는 횟수가 몇 개 이상? 221 221개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10,000개는 지금 30회를 뭐 말도 안 되게 웃돌잖아. 그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 29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30 안 넘는데, 그죠?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단위수가 1000, 2000, 뭐 10,000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결국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평균 얼마죠? 200. 오케이. 자, 분산은 얼마죠? 196? 196. 196 뭐의 제곱이에요? 14 14의 제곱이죠? 자, 오케이. 분산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221개를 넘어간다는 소리는 자, 이게 평균이 지금 200인 거니까 221이 여기 있겠죠. 자, 221이 여기 있을 거고 이거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건 이제 x를 y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확률 구한다 못 구한다? 그냥 어떻게 하자? 표준화를 시키자. 자, 표준화 시키면 모양 그대로 가고 얘 0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표준화되는 이 표준화 시키는 거 어떻게 한다고? z는 편차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니까 y에서 200을 뺀 녀석을 14 그렇지 14로 나누는 겁니다. 221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5 계산해봤어요? 네, 오케이 땡큐. 자, 1.5로 바뀐대요.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1.5까지 확률은 그 표에 있죠? 0.43 0.44? 43 43.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확률이? 0.07 0.07. 자,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7%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남은 네, 아유, 뭐 끝났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네. 오늘도 그 테스트가 있어요. 네,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까먹기 전에 오늘 이거 문제를 좀 다 푸세요. 아시겠죠?